우리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한 고수들이 있다. 2년간 2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김은아 씨입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후 늘 과체중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평생 숙제로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을 단호하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다는데요. 가족들이 전부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담석이 2.5cm가 발견됐고 담낭이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당장 오늘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 하셨어요. 수술 후 건강하게 20kg을 뺀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기. 특히 근력 운동을 가장 신경 썼다는데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헬스장에 가지 못한 날은 장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꼭 해줍니다. 둘째, 세 끼 모두 탄수화물 챙겨 먹기.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이 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지키는 게 있어요. 고구마, 단호박 등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 셋째, 먹고 싶은 간식은 건강하게 만들어 먹기. 저 빵과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면 빵이랑 케이크는 잘 못 먹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건강하게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콩가루, 단호박 등 건강한 재료로 요리한 맛있는 케이크 완성! 다이어트에 피해야 하는 디저트지만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다이어트 고수를 만나러 도착한 이곳. 6개월 동안 21kg 감량에 성공한 이은주 씨입니다. 두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첫째 임신했을 때는 98kg까지 쪘다가요. 한 58까지 뺐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임신했을 때는 85kg까지 또 쪘다가 또 한 60kg까지는 뺐었어요. 그러던 중 급기야 건강의 적신호까지 켜졌습니다. 2023년 갑상샘의 종양이 발견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갑상선 수술을 한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살이 많이 찌고 붓고 했었고요. 심하게 우울증도 오고 번아웃도 오고 해서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회복 후 2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이은주 씨.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체온 올려 혈액순환 돕기. 수시로 물을 데워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장소 가리지 않고 운동하기. 집이든 사무실이든 하루 30분 정도 땀이 날 만큼씩만 운동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열이 오르고 오늘 하루 활동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무리하지는 않아요. 딱 적당할 때, 아쉬울 때 그만둬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단으로 먹기. 점심은 일반식으로 풍족하게 맛있게 먹고요. 대신 아침, 저녁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아침, 저녁을 가볍게 먹는 대신에 단백질을 챙겼고요.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굳은 의지. 저는 명상도 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혼잣말도 하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실천 가능한 맞춤 습관과 꾸준함의 결실인 다이어트.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든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두 분 다 참 부단한 노력 끝에 체중을 감량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굳은 의지로 유지 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관한 궁금증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만 주사 치료제 효과 있나요? 제 주변에도 이 주사 비만 치료제 하시는 분들 좀 있고요.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요새 장안의 화제죠.
먹지 않고 주사 맞아가지고 살을 빼는 주사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두세요 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호르몬 유사체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배가 부르니까 식욕이 없고 또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음식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량되는 건데요. 보통 이 약을 쓰면 보통 한 체중의 15에서 20% 정도 체중 감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도 살이 안 빠졌다, 하나도 안 빠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주사 치료제를 사용하시면 대개 6개월까지는 체중이 잘 빠지시는데 그 후에는 좀 잘 안 빠지시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심지어 임상 연구를 보면 1 내지 3% 정도에서는 오히려 체중이 느세요. 심지어 10% 이내에서는 한 체중이 빠지시더라도 5% 미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유전적으로 이 비만 주사 치료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거나요. 또는 보상적 섭식 행동이 강한 분들입니다. 보상적 섭식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이런 생리적 배고픔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만 주사 치료제가 효과가 좋지만 예를 들어서 맛있어서 먹는 쾌락적 섭식이라든가 아니면 막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단 거를 찾으시게 되는 감정적인 섭식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비만 치료에서 중요하고요.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달달한 음료라든가 아니면 술 같은 것들을 조절을 못 하셔서 이런 고열량 음료수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맞으셨으니까 오히려 위에서 그런 것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효과를 우회해서 그래서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시게 되기 때문에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우리 남편 얘기가 지금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 비만 주사 치료제는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가 일단 첫 번째로 WHO에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비만을 이런 주사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는 거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거를 조건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만을 처음으로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약물 치료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긴 한데요. 다시 얘기해서 질병으로서의 비만에 효과가 있으니까 처방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체질량 지수 얘기를 했는데 체질량 지수 25부터 비만이라 그러면 2단계 비만, 즉 체질량 지수 30부터 처방이 가능합니다.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제 키라 그러면은 95kg 이상부터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저같이 근데 혈압이 있다, 뭐 당뇨가 있다, 다른 합병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 27부터, 그러니까 제 키라 그러면 대충 한 90kg부터는 처방이 가능해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처방이 안 됩니다. 진혁 씨도 처방이 안 돼요.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 괜히 처방해가지고 쓰게 되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방할 수도 없고 처방 괜히 찾으러 다니셔도 안 됩니다. 네네. 아니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많이 뚱뚱하고 건강상의 이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한데 관심은 누구나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혹시 그냥 맞았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네, 고도비만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맞으면 췌장이 망가진다면서요.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실제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몇 분에서는 췌장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비만 주사 치료제를 사용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심지어 다른 약물을 쓰거나 약물을 아예 안 써도 생길 수가 있는 부작용이고요. 생기는 빈도도 몇천 명 중에 1명 정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만 잘 따르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이에요. 이게 한 20 내지 30% 정도 생기는데 특히 제가 이렇게 처방을 좀 해보니까 한 3분 중에 1분 정도는 속이 울렁울렁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작은 용량부터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 적응 못 하시게 되면 막 토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10분 중에 1분 정도는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지시하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요거 맞으시면 위에서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요게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으시면 설사하시는 경우도 생기세요. 또 음식량을 갑자기 줄여버리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또 반대로 변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작용이 좀 있네요. 근데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 최대한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주사 치료제는 대개 5단계 또는 6단계 정도의 용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잘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병원에 오시자마자 저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3단계, 4단계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 많이 높은 용량을 쓰게 되면 심하게 토하시면서 탈수가 되고 심지어 심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변비가 너무 심해서 전혀 변을 못 보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적은 용량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부작용들은 적은 용량에서 나타나고요.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써봐서 좀 울렁울렁한다 하시면은 용량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잠시 쉬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꿀팁인데 만약에 좀 많이 힘드시다 그러면 한번 한 주는 주사를 맞아보시고 한 주는 좀 쉬어보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 불편하시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찾아가셔서 약물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면 이 약물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